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유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갔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그 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높은 물가라든가 또 이제 연준의 고강도의 긴축 또 어떤 그 진화학적 리스크 또 공급망 이슈 이런 그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거의 모든 요인들을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러한 그 강력한 그 시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유가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만약에 하향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다면은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전망이 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가능성도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저는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서의 생각을 해보면은 유가의 하락 자체를 또 이제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금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편인데, 그러니까 설사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유가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러한 요인들은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뭐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2분기의 상황이 가장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유가라든가 뭐 물가 또 이제 금리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가장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긍정적이고요. 하반기에는 적어도 2분기의 상황보다는 계속해서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이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물론 여전히 상존해 있지만은 이 부분보다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가 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유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적자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가 하락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유가 하락세 속에 내일이죠. 미국의 7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물가의 이 피크아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뭐 지금 아시겠지만 예상치가 한 8.8%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제 이게 6월에 9.1%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하향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지금 현실화가 될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이에 대한 기대치는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일 그 지수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이제 시장의 기대를 좀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더 강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의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정점을 기록하고 하향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하루아침에 뭐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뭐 2.5, 3%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9월 FOMC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이어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기 둔화 시그널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가와 경기 간의 어떤 균형을 향후에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FOMC 이전까지 연준이 천명한 대로 시장 상황과 경제 지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최적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향후에 어떤 말씀드린 대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진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발표되는 지표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 국내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의 수급 변화 같습니다.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7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돌아왔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2조 3천억의 순매수 돌아섰고 8월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상보다 양호한 2분기 실적이라든가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의 고점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아져 있다는 부분이 네. 상당히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유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또 이제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이제 공매도 침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어느 정도는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대형주라든가 IT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한적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수급적인 변화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매수의 지속성, 그리고 업종이라든가 종목으로의 확산 여부를 조금 더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시장의 반등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 지수가 2,500선까지 근접을 하면서 시장의 반등 흐름이 예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반등 과정에서 매물 소화라든가 숨고르기를 거치면서 꾸준하게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네. 뭐 지금의 상승 흐름은 결국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라든가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상화 과정이요. 예. 이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면서 점진적인 상승의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장 악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반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좀 더 긍정적인 쪽에 기대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낙폭 과대에 기반해서 어느 정도 1차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에는 다시 이제 펀더멘털 요인이라든가 네. 또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수의 흐름보다는 향후에는 이런 그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을 수반한 이런 종목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된 상황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점진적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